안녕하세요. 인터뷰 만남 박희수입니다. 우리 지역 곳곳에는 다양한 문화재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무심코 지나칠 때가 참 많은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역 숨은 문화재들의 역사적 사실과 가치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충주 고불선원에서는요, 전시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불교 문화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는 좋은 기회를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 인터뷰 만남, 충주 고불선원 서감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터뷰 앞서서 저희 CCS 충북방송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한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저는 한국교통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는 김현길입니다. 저는 고불선원 이제 선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고불선원에 대한 소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간단한 소개 말씀 해주시죠. 네. 한 12년 정도로 보이는데요. 네. 그때는 여기가 이제 산 중턱에 있으니까 논이라고 그러죠. 옛날 천수논. 그래서 이제 거기 처음에 와서 이거 새로 짓고 이제 그때 한 12년 된 거죠. 네. 또 어떤 유물들이 또 여기에 소장이 돼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발표된 문화재는 이제 소조열의 자상으로 문화재 자료로 잡힌 저 부처님과 또 법화경이 무법연화경이라고도 하거든요. 무법은 357호, 358호 이렇게 지금 세 점은 문화재가 됐고요.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근대 문화유산. 그러면 여기 소조 열애자상 네네. 그리고 묘법 연화경도 함께 전시가 되는 거네요. 네, 예. 이 묘법 연화경은 저기 전시를 지금 저 안에 안 돼 있는데 종교 지도자 외에 이제 그 독립운동의 일원이 됐던 그 근거에 의한 그런 스님들과 그때 고생했던 그런 어른들의 종교 지도자 유물을 공개하는 것이고, 요 법당 안에는 이제 유물이 따로 거기 보시고 와서 여기는 또 문화재를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또 이 소조 열애자상이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네네. 이 소조 열애자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문화재로 된 우리 소조 열애자상은 이제 문화재가 된 지가 한 6년 됐고요. 그리고 또 똑같은 소재로 된 3월 달에 발견된 소조 열애자상은 좀 제가 볼 때 상당한 이제 그 사연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릴지 모르는데, 그 소조 열애자상은 원래 자체가 흙으로 구운 이런 걸 소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소조 열애는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이제 부처님이에요. 그리고 문화재 된 부처님도 이제 고려 시대 시대의 그 모습을 띈 조선 시대에 만들어진 걸로 보이고, 또 저 한 분이 작년에 발견된 소조 열애 자상은 이제 조선 초기 그것도 사연이 있는데, 작년에 이제 그 자체를 가지고 그냥 연대 측정만 하려고 이제 가지고 갔어요. 서울에 고미술협회를 모시고. 그때 특별 감정하는 데는 뭐 이제 하루 만에 된대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거기서 그래서 너무 이게 150년 됐다니까 황당해서 외국 부처라고 해서 책임자가 보고, 그 회장님이 이게 그러면 스님 이 부처님 다시 저쪽에 보면 이제 저 방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위원들이 이제 소집이 돼서 그 방에서 이제 있는데, 이제 조심스럽게 복장을 이제 이렇게, 왜냐면 이 흙으로 된 거니까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나오는데 맨 처음에 밑에 뭐가 굵은 게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여니까 거기서 이제 약사여례불이 이제 고려 말에 약사여례불이라고 해요, 거기서는. 근데 그게 나오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옆에 있는 의원들이 막 저기 다 놀래고, 저도 깜짝 놀랐죠, 그게 나올 때는. 그러고 나서 또 보니까 이제 뭐가 불자로 돼 있는데, 그걸 여니까 그 사리 9가가 나오고, 이런 면문처럼 이제 그 다란이 경하고 이제 반야신경 이런 경이 이제 거기서 나오면서, 이거는 이제 약사여례불은 고려불이고, 저기
이 사리는 뭐 옛날 신라시대 때부터 이제 그 사리니까 여기에 있는 이런 명문이나 이런 구조를 볼 때 바깥에 있는 부처님이 조선 초로 감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다 일률적으로 조선 초로 감정을 이제 만들어 가게 된 동기고. 네, 또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전시회가 열리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이 지역에 대한 문화재를 많이 살피는 과정에서 이 고불선은 원장님을 뵙고 이곳에 많은 문화재가 보존되고 있는 것을 알고 지금도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수백 점을 갖다가 지금 조사 중에 있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연결되어서 지금 현재 이번 기회에 이 또 불교 지도자로 계시니까 이 지역에 불교 일제 강점기에 3.1운동을 주도했던 분 중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 중심에 섰던 걸로 압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그 국민들의 사고가 모든 대부분이 그 종교에 귀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민족운동을 갖다가 전개했던 과정에서 그 역할을 했던 거죠. 그중에 불교 지도자들도 여러 분 있었죠. 만해 선생 같은 분이. 근데 지금 현재 이 절에는 만해 선생의 유필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독립운동을 했던 역할을 했던 분들에 대한 유목이 있고 또 그 종교의 그 창시 과정의 기록물도 있어서 이번 3.1운동을 위해서 새로운 그 의식을 일깨우기 위해서 전시를 하고자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간단한 이 참 좁은 공간이나마 새로 마련해서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일제시대 종교 지도자 그리고 독립운동가 분들을 중심으로 이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어떤 분들이 계신지도 좀 소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그 스님으로 보면은 진짜로 고생을 제일 많이 하는 이제 역사적으로 자료를 보면 석전 스님이라고 있어요. 박한영 스님. 석전 박한영 스님은 이제 1870년에서 1948년에 열반하셨으니까 해방되고 이제 3년 임시 정부가 들어왔을 때 이제 돌아가신 이제 스님이신데 그분이 주축이 돼가지고 네. 만해 스님도 석전 박한영 스님의 이제 도만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되죠. 그리고 진짜로 일제 시대에 숨어서 하신 분은 석전 스님이야. 원래 잘은 몰라 보통 사람들은. 근데 네네. 진짜로 내막을 보면 석전 박한영 스님과 만해 한용운 스님과 그리고 뭐 독립운동 자금을 뒤로 해주신 구화 스님 뭐 등 그리고 만공 스님도 또 1871년 분이지만 이 어른들께서 이 어른은 또 1946년에 열반을 하시는데 처음보다 독립운동하고 연결되신 분들이에요. 이번에 우리 전시 이렇게 한 이 우리 유목이.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의 애국이라는 분을 크게 좁혀서 종교지도사에 다른 분들도 있어요. 종교 지도자 아닌 이제 저기 뭐랄까 유물도 있는데 이번에는 종교 지도자로만 묶자. 그리고 올 8월 15일이나 내년에는 또 숨어 있는 그래서 이렇게 또 여기 보시다시피 너무 좁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갖고도 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종교 지도자로만 이제 축소시킨 겁니다. 네. 이 또 일제시대 종교 유물들도 좀 가지고 계신 거네요. 좀, 예, 그렇죠. 많이 있죠. 그 행로집이라고 있어요. 네. 행로집이라고 이제 교수님이 전부 다 국립도서관에 있는 세 권과 우리 갖고 있는 4권 4책을 이제 다 이제 연구하셨는데 그 행로집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조선 말에 그 대영군이라고 아시죠? 네. 대영군에 사돈 되시는 조기진 선생이 있는데 그 어른의 아들이, 그러니까 사돈이라는 건 그 아들이 대원군의 딸하고 결혼을 하니까 사돈이죠. 근데 그거에 사권사책 원본이 우리가 고고선에서 갖고 있고 상권산책이 맨 처음에는 발간되기 전에는
국립도서관께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그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조사가 나왔어요. 우리 그 고불선언에 물건이 많다는 걸 알고. 그래가지고 그때 조사를 해보니까 옛날에는 국립도서관께 상권사책인데 최근에는 고불선언이 사권사책이다 이게 나와. 원본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게 전부 필사본이죠. 근데 그 뒤로 이것을 여러 번 앵겨 베끼는 과정이 있어요. 네. 같이 나눠보기 위해서. 근데 이제 서울의 그 국립도서관에 소장된 것은 그것을 그동안에 유일한 본인 걸로 알고 있었던 건데 이 고불선언에 소장하고 있는 것이 가장 그 초본이다. 기초적인 거다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 보니까 느낄 수 있어서 그것을 제가 이제 평가를 해본 거죠. 이제 이렇게 지역 문화재가 이 고불선언에도 좀 있는 거네요. 지금 있는 게 많이 있다고 소문이 난 이유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5, 6년 전에 이제 조사가 나오는 바람에 네. 이제 모든 것들이 자꾸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그 아까 말한 그 종교 지도자 강증산이라는 이런 거하고 등등을 그 구편에서 조사가 돼가지고 네. 그래서 문화재 그 청에 그래서 들어가게 돼가지고 작년 10월달에 크게 이제 등록문화재 그 책에 의해서 오게 된 걸 가지고 생각하다가 이렇게 3.1 운동에 이거 한번 같이 해보자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이해가 아까하고 좀 이해가 되죠. 이제 그런 식이 연결이 된 거예요. 또 이렇게 교수님께서는 지역 문화재 발굴을 좀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어떤 문화재들도 발굴하셨는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렇죠. 제가 이제 충주에 온 것이 1970년도 후반기입니다. 그 이후로 와서 보니까 이 고장에는 문화유적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그것이 별로 알려지지 않고 있었고 그 초기에 제가 왔을 때 예성문화연구회라고 하죠. 예성동호회가 고구려비를 발견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 뒤로 저도 이제 이 지역에 이제 와 보니까 지역에 대한 인식을 좀 새롭게 하자 해서 찾아다니다 보니까 뭐 새로운 눈에 띄는 것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면은 요 신리면에 있는 숭선사지가 있죠. 이것이 그야말로 좀 거기에 전부 그저 밭이요, 밭. 네. 밭인데 밭고랑 사이에 그 깨진 기와 쪽이 널려 있는데 그 기와 쪽 한 두서너 쪽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게 숭선사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전부 명문이 몇 개 있는데 이건 시대적으로 보니까 뭔가 기록이 있을 만해서 심상치 않다 해서 제가 이제 고려사를 찾아보니까 고려 광종 5년에 광종이 어머니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숭선사를 세웠다 하는 기록이 나와요. 그 숭선사가 어딘지는 기록이 없죠. 근데 이게 광종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충주 유씨 유궁달의 딸입니다. 네. 유궁달이 태조와 결합이 돼서 광종을 낳은 거죠. 그러니까 광종의 어머니라면 고향, 어머니의 친정, 그러니까 애가지요, 애가. 여기 충주가 애가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고향에다가 절을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도 뭐 서울에다가 세우는 게 순서 같죠. 자기가 가까이 자주 찾을 수 있는 게. 근데 고려사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광종 2년에는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또 어머니를 위해서 서울에다가 궁궐 동문의 서문에다가 세워요. 그러고 세 번째 이제 2, 3년 뒤에 5년에 숭선사를 세웠다고 하니까 이건 뭐 고향에, 어머니 고향에다가 세운 것이 틀림없죠. 네. 그리고 어머니 고향이 요 충주다. 그래서 제가 이 숭선사는 광종 5년에 세운 절이라는 것이 지금 모든 절이 몇 년도에 세웠다고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게 드뭅니다. 기와쪽 하나 가지고 그걸 제가 확인하고 이것을 공개되니까 이게 알려지게 되고 그게 발굴돼서 지금은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고 있던 거죠. 충주에 이렇게 숨은 문화재들이 참 많네요. 네. 또 이렇게 또 화제가 됐잖아요. 진신사리 9개가 발견이 돼가지고 네. 소감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글쎄요, 어떠셨어요? 제가 복장에서 이렇게 부처님의 복장에서 나온 거는 참 그 문헌에도 못 봤고
요번에도 그 참 신기하게 나와가지고 고심 끝에 이제 큰 스님들하고 얘기 끝에는 이거는 이미 그런 얘기는 좀 보통 사람이 볼 때는 좀 아이러니한 얘기 같아도 600년 전에 이거를 예시를 하고 지금의 본의 아니게 이게 이제 나온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했는데 또 지금 우리 사리뿐이 아니라 이번에 이제 나온 사리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스님들하고 다 이제 이렇게 맞춰보고 보면 저렇게 큰 사리가 이게 육안으로도 보고 이만한 사리도 없을 뿐더러 색깔도 9가지 색이 다 틀려요.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크고 9가가 영롱한 거는 좀 특이해서 지금 제가도 좀 어떻게 놀래가지고 뭐 우리는 이런 걸 갖다 부처님 가피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흥분이 안 돼요. 기도하면서도 참 기분 좋고. 그냥 어떻게 600년 전에서 지금의 뚜껑을 열게 돼가지고 복장해서 이제 이걸 무엇이가 고이 나오신 걸 가지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사회에서는 이거를 좀 뭐 하도 가짜가 많다 보니까 좀 자기가 이제 본인이 믿기에 달려있지만 이런 일은 없는 일이 발견돼 가지고 이런 일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처음일 겁니다. 부처님에서 나온 것도 처음이고 사리가 큰 것도 처음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계기가 됐는데 어떻게 또 이번에 뭐 5년 전에 5, 6년 전에 뭐 구편에서 자료 갖고 간 것들이 자꾸 이게 터지다 보니까 근데 그걸로 계기가 돼가지고 큰 스님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예 계기를 만든 거예요. 일반인들도 그러면 진신사리를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여기서는 뭐 어떤 이나 또 여기도 또 지금 또 이제 사리친결을 다니는 것도 종단이 있어요.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이런 종단이 많거든요. 근데 종단을 초월해서 불교인들의 아닌 이제 모든 사람들도 관심 있는 분들을 와서 33군데 외부로 나가기 전에는 여기서 볼 수 있고 요거 하게 된 동기에 또 별 얘기가 다 나왔어요. 여러 가지가 이렇게 복합이 예, 되네요. 복합이 됐네. 네, 또 이 종교 지도자 전시회가 3월 1일부터 열린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또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또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 큰 계획이 만약에 있다면 제가 이번에도 박물관을 또 하고 뭐 부지를 또 요 옆에 저기 산 옆에 있는 거에 부지가 있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또 땅 구입한데 이제 시간이 된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박물관과 수행할 수 있는 장소를 좀 늘려서 아까 같은 이런 종교 지도자 유물전이라고 이렇게 한 건 폭을 넓혀서 모든 사람들이 교육청에 관한 학교나 이런 그 어린이부터 고등학교 대학생까지 여기 와서 그 박물관에 없는 유물들 이런 것들을 봐서 좀 정신 자체를 여기서 좀 할 수 있는 그 유물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관을 좀 세울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기획은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충북방송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한 인사 말씀 해주세요. 그 문화재 과정에서 많이 살펴봤지만도 잘못 전해지고 있는 것도 있고 아직도 알려지지 않는 것도 있어요. 막 이런 것을 지역의 향토를 애호하는 고장의 여러 어른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알려고 노력하면은 좀 무언가 그 새로운 자료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시간 인터뷰 만남 충주 고불선원 서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3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종교 지도자 유물전시회가 고불선원에서 열립니다. 오셔서 우리 민족들의 정신 되새겨보는 시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